어제 뭐 알파고가 이겨가지고 다들. 근데 뭐 이기고 지고 떠나서 이미 알파고는 프로 구단이던데요. 막. 그러니까 기계가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건 이미 다 입증된 거라 받아들이셔야죠. 점점 더 제가 좋아하는 말에 원불교의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게 물질의 개벽이 어디까지일지 지금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재미있는 게 하원갑자가 2043년에 끝나잖아요. 2044년부터는 새갑자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현재 지금 UN 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 2045년부터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는 걸로 그 특이점을 지나서 이제 완전 새 세상 올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재밌죠. 이 개벽이라는 것에 물질 개벽이 없이 개벽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물질 개벽이 올 겁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분들이 목숨 걸고 지금 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진화시키고 있어요. 물질을.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지금 정신 개벽은 준비가 되고 있나. 세계적으로 지금 오히려 막 방황하고 있고 그나마 잘 걷던 길도 헤매고 계시거든요. 심각하죠. 그래서 봉호 선생님이나 예전에 우리나라 도인들도 개벽 오는데 지금 이대로는 개벽 못 맞이한다 하고 이런 각 나름대로 정신수련법들을 막 제시하셨다. 주로 주문들을 많이 제시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기존의 모든 명상, 주문을 포함한 모든 명상의 원리를 연구해가지고 그 원리가 몰입이더라 해서 몰입과 가장 손쉽게 몰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서 몰라 괜찮아를 권해드리는 그게 깨끗하고 주문으로 하면 혹시 효과가 더 진하게 올지라도 또 후유증도 있거든요.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여러분 참나와 양심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가장 쉽게 열어주고 양심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양심 분석 성찰법, 분석법을 제시해드리는 걸로 제 나름대로는 이게 개벽을 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물질 개벽 때문에도 인간은 변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는 못 살아요. 앞으로 삶이 변합니다. 어떤 거기 예측에 의하면 앞으로 한 50% 정도 일자리는 사라진다. 인공지능이 대체한다.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간이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할 때요. 인간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 그렇게 어제 같은 인공지능의 그런 진화에 대해서 놀래고 하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빨리 육바라밀에 맞게 판단하셔야죠. 이왕 일어난 일은 수용하고 또 그게 앞으로 더 진화할 거라는 것도 수용해야 되고요. 거기에 결국 인간은 뭘 해야 되냐 하는 문제에서 인간은 우주에서 뭐 하라고 만든 물건이냐에 대한 철학적인 이 통찰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기반해야 여러분이 다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 거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아무리 물질명이 발전하고 해도 그 물질명을 활용해서 나는 육바라밀을 더하겠다. 이런 각오로 이제 나아가셔야지 한 분 한 분이 그런 각오를 세우셔야지 제가 볼 때는 이 개벽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몇 명이 깨달아서 개벽이 올 거 할 게 아니거든요. 정신개벽이라는 거는 그 안에 구성원 중에 과반수 이상은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지금 문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인간의 길은 뭐다 하는 게 너무 선명해서 의심할 수 없게 되는 사회가 와야 정신 개벽이 된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물질 개벽은 그걸 엄청나게 도와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신 개벽이 안 된 채로 물질만 개벽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요. 실험 문제 이런 거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뭐 인간은 도대체 기계보다 그 바둑도 못 드는데 뭐 한단 말이냐? 근데 그러실 일이 아닌 게 여러분 전자계산기보다 계산 못한 지 오래됐어요. 컴퓨터보다 머리 못 쓰는 지 오래됐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새삼스럽게 바둑 가지고 그러실 일이 아니고 그렇게 진화돼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여 가고 있고 스마트폰 지금 신통자죠. 스마트폰이 부리는 신통 여러분이 어떻게 부립니까? 이거를 지금 물질명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를 악용해도 안 되고 또 활용을 못해도 안 돼요.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저는 그 스마트폰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다 양심을 알릴 수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아주 고마운 존재예요. 그런 물질명의 발달이. 저는 앞으로 더 빅데이터나 뭐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인간이 양심적으로 안 살 수 없게 인간의 선택을 인공지능이 도와줄 때가 올 거라고 봐요. 그때가 돼야 전 세계에서요.
이 양심 문화가 이제 굳건하게 하나의 사회 시스템으로 갖춰질 것 같아요. 저는 물질 개벽과 함께 움직이자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진화해서 앞으로 한 10년 안에 언어 장벽을 무너뜨릴 거래요. 그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또 다른 방식. 제 영어 안에도 전 세계 제 메시지가 전달될 때가 온다고요. 대신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실업 문제나 이런 거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때가 되면 경제 시스템도 지금식 자본주의로는 안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인간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정치도 바뀌어야 돼요. 그럼 이게 다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만 바꾸면 돼요. 이 정신을 바꾸면 돼요. 양심 문화만 들어가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양심 문화가 들어가면 이 물질 문명의 발전에 맞춰서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의미 있는지를 연구해서 국민들이 한 명 한 명이 가장 의미 있게 이 생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 못하죠. 물질문명 진화를 상상 못하듯이 이런 어떤 정신문명의 진화도 상상을 못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지금 물질문명의 발전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실업 문제와 엄청난 빈부격차를 가져올. 그래서 예전 조선시대 그 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주 중세시대 이상으로 회귀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발전이.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요즘 영화 보면 다 암울한 미래가 다 이 그림 아닙니까? 물질명 고도로 발전했는데 그거를 소수가 독점하면서 인류는 더 이 중세시대 이상의 착취를 당하는 시대로 이런 암울한 상상이 되는 이유가 이대로 가면 그런 그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이대로 안 갈 거고 가는 중에 의식개혁이 와야 돼요. 정신개벽이 와야 돼요. 그거를 저희가 지금 계속 유튜브에다 뿌려놓고 있잖아요. 저희 나름대로 엄청난 수를 놓고 있는 거예요. 물질명이 발전하는 거에 맞춰서 기다렸다는 듯이 안 됐으면 어쨌냐 하는 마음으로 거기를 활용해서 전 세계에 뿌려야 돼요. 정신문명의 이 싹을 뿌려야 돼요. 그러면 같이 물질이 개벽된 만큼 정신개벽이 앞당겨질 수가 있죠.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가르침으로는 절대 정신개벽 못 시킵니다. 지금 물질명을 활용 못하면. 그래서 하늘이 열어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전에 물질 개벽이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고 공자님이 와도 개벽을 못 시킨 거예요. 예전에 물질 개벽이 안 되면요, 와가지고요, 중원 한 바퀴 도는데 수레 타고 돌아야 돼요. 그럼 이 생을 다 보내서 결국 몇 명 만날까요? 이 답이 안 나오는 게임에 애초에. 예, 그런데 그게 지금 가능해졌다는 거죠. 지금 전 인류와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페이스북이니 뭐니 하나만 해도 우리가 전 인류랑 친구가 될 수도 있는 시대인 거예요. 저도 자꾸 외국인이 친구 걸어와서 난감해요. 자꾸 영어로, 무례하게 영어로 자꾸 쪽지를 보내요. 왜 영어를 제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반갑습니다. 한글로 쳐서 보내. 한글로 반갑습니다 해서 보내. 이런, 근데 재밌는 시대 아닌가요? 이런 시대. 결국 뭐 쪽지 받아보면 다 돈을 어떻게 하게. 뭔가 악용하려는 그런 이상한 쪽지가 많은데, 뭐 제 그림 보고 좋았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런 재미있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라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양심 운동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돼요. 누가 와도 안 돼요. 아무리 하느님 같은 분이 와도 그 시대의 조건 속에서 돌을 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변했죠. 그래서 물질 개벽이 온다는 게 사실은 개벽이 온다는 그 신호탄인 거죠. 그래서 갑자기 요 근래 한 200년 안에 지금 물질명이 치고 올라간 겁니다. 인류가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물질 수준이 고만고만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다 농사 짓고 살다 갑자기 치고 올라갑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없던 일이에요. 아주 고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은 또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아는 한 10,000년 내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지역적으로가 국지적으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명이 치고 올라간다. 서로 소통해가면서. 또 서로 아이디어를 서로 내가면서, 공조해가면서 지금 그걸 올라간다. 그걸 자본주의가 도와준 거죠. 자본주의는 여기까지 쓰고 말면 돼요. 적당히 다 쓰고 마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거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양심 문명으로 갈 때는 기존 자본주의가 조금 변해야 돼요. 그대로는 안 돼요. 좀 변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무리하게 공산주의처럼 그거를 욕심으로 또 틀어 바꾸겠다. 틀어서 상황을 바꿔보겠다. 그런 시도는 다 실패했죠.
안 맞으니까 실패한 거. 이제 자명한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양심 문명 아니고는 그거를 양심적인 얼굴로 자본주의를 바꿔놓을 수 있으면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저도 기대돼요.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 두렵지 않은 게 자명하게만 하면 되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자명한 판단만 해가면 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계시면 안 돼요. 막 어제도 바둑 두는데 못 받아들이신 분들이 저 코드를 뽑아버려야 된다. 우리가 기계를 이겨야 된다. 코드 뽑아버리면 이길 수 있다. 뭔가 그렇게라도 나의 인간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거 만든 사람도 인간이고요. 아무튼 그 인간의 우월성은 꼭 그렇게 입증하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이걸 인류가 이 물질명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출 거냐에 우리가 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너무 힘드시니까 그런 일도 다 스트레스일 거예요. 취직도 힘든데 기계한테 밀릴 거 생각하면은 돌아버릴 수도 있는데 이게 되돌릴 수 없는 일인 이상 이거를 활용할 방안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 인류가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양의 뉴에이지니 뭐니 하는 거는 뭔가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자꾸 그런 징조를 읽어낸 사람들이 주장한 거예요. 영적으로 읽어낸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답이 없어요. 동양은 답이 있어요. 고대부터 내려온 이 양심 문명의 요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동양에서 그것도 우리 예전에 조선에서 앞으로 그 개벽을 시킬 뭔가 도가 나온다 하는 예언이 많았던 이유가 그런 거에 대한 그 유불선이 하나로 녹아진 그런 새로운 문명의 어떤 원형을 제시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한민족한테. 5,000년 전, 만년에서 5,000년 전에 이미 홍익인간 주장했던 그 민족이 앞으로 새 양심 문화의 길을 열지 않겠냐 하는 예언이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도 제가 여기서 양심 연구를 한 것 같고 지금 유튜브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무슨 유불선, 기독교, 서양 철학까지 통합해서 주장하는 데는 없죠. 저도 늘 봅니다. 있나 다른 데도 연구하나. 가끔 이제 황금률 정확히 설명 잘 하시는 분들은 봤는데 지금 학당이 하는 식으로 그걸 가지고 전 세계 문명을 설명할 정도의 고대 인류의 지혜를 우리가 정확하게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못 봤단 말이에요. 회통시키는데. 그러면 이것만 해도 한국이 신기한 나라 아닌가요? 왜 한국에서 이런 작업이 나와서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리고 있을까? 조금 있다 언어 장벽만 무너지면 이게 전 세계 바로 가정에 다 들어갈 텐데.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 스마트폰 있는 데는 다 들어가고 또 TV를 통해서도 앞으로 다 들어갈 텐데 지금 이런 일이 됐잖아요. 저는 이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해놓고 막 제가 의미 부여하기는 난감하지만 아무도 안 해주니까 제가 해요. 아니 뭐 막 알파고 만든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요? 너무 기특한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자기라도 얘기를 해야죠. 이 제품이 이런 제품이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제품이 우리 학당이 만든 제품이 그런 제품이라. 이런 데 써야 된다 하는 제 생각이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거죠. 이런 데 쓰라고 만든 물건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 우리가 소승대승 싸움하고 다른 철학하고 싸움 붙자고 만든 게 아니고 인류를 구제할 답은 이거밖에 없다. 물질개벽은 무섭게 될 겁니다. 2045년을 아주 정점을 찍을 텐데 그때쯤에 신기하게 그때가 우리가 주장하는 개벽, 세갑자 시작하는 바로 다음 해잖아요. 이 두 예측이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때쯤이면 정신개벽 된다라고 예전 어른들이 봤는데 그 부분이랑 물질개벽이 그때 가면 진정한 개벽이죠. 로봇이 인간을 이제 능가할 때가 온다. 여러 면에서. 그럼 요게 잘 만나게 답을 내보는 것도 아주 인류적인 과제 아닙니까? 지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정신 철학을 연구하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요? 명상에서 나 아픈데 좀 덜 아프게 하자 하고 하는 데 많지만 진짜로 이런 목표로 영성을 연구하는 데가 있어야 돼요. 전 아주 지구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나아가서 더 뭐 우주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일단 지구 안에서 이게 엄청 우리 인류 역사상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스마트폰 만든 사람 대단하죠. 저거 하나로 인류 문명을 바꿨잖아요. 근데 이 양심의 온전한 개발법 이거는요 더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 있어요. 누구나 이제 유치원 때부터 이걸 접하면 누구나 그런 물질 개벽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그릇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다 똑같은 얘기해요.
제가 요즘 원불교에서 강의하지만 원불교도 주장이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100년 전에 1926년쯤에 그걸 주장했다고요. 앞으로 물질이 개벽되는데 정신이 감당할 수 없다. 그 정신 감당하려면 유불선을 하나로 회통시켜야 되는데 유불선 하나로 회통시켜서 내 몸과 마음에서 그 인격을 닦아서 경영할 수 있는 비법을 이제 널리 세상에 알리자고 연 종교란 말이에요. 뜻이 똑같으니까 저희가 또 거기 가서 강의하기가 쉬운 거죠. 그분들도 듣기가 쉽고 제 얘기를. 서로 이렇게 인연이 된 것도 같은 취지로 뜻을 세우고 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또 이 시기에 또 새롭게 뜻을 세워봅니다. 저희 선생님, 봉호 선생님도 세우셨던 뜻이고 개벽 때 일조해야 된다. 본인이 항상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원래 나 혼자 공부만 하면 여러 가지 더 이제 역량을 개발할 그런 자질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벽을 일으켜야 되는 그 주 책임자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벽이 일어나는 거 돕느라고 그런 부분을 돕느라고 내 공부를 많이 못한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아주 생을 바쳐서 나는 개벽에 싹을 낼 거다 이걸 부르짖으셨어요. 자기 때는 안 된다는 거 아셨어요. 이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어쩔까요? 나 때는 못 봐요. 근데 내가 싹을 틔워야 개벽이 이루어져요. 그걸 그 일기에 보면 계속 자각하십니다. 자기가 싹을 틔우러 왔다. 그러니까 85세 때쯤에 소설 단이라는 그 소설을 내신 거예요. 그 인터뷰에 응한 거죠. 그 정신세계사 당시 요가난다 내고 좀 히트치고 이제 다음 걸 찾다가 조선에도 그런 게 있다 하는 걸 듣고는 그 출판사 대표랑 이제 작가분이 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주 장시간. 제가 그 인터뷰한 테이프를 다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매일매일 한두 시간씩 계속 하신 것 같더라고요. 꾸준히 녹취를 해가지고 소설로 만든 게 소설 단인데 그거를 왜 그때 하셨냐? 싹 한번 뿌리고 가려고 이제 80년간 나름 준비하신 그 내공을 그때 뿌린 거죠. 소설 단을 통해 알린 거죠. 소설 형식으로 알려야 사람들이 쉽게 그걸 또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하다 보면 뭔가 어딘가에서 싹이 날 거다 하고 하신 건데 아무튼 거기서 난 싹이죠, 우리도. 거기서 많은 분들이 아무튼 영감을 얻었겠지만 저희도 거기서 영감이 와가지고 저희 몇 명에서 영감이 와서 한 대여섯 명에서 열심히 하다가 학당을 딱 여니까 2004년에 봉호 선생님이 뿌린 싹들이 온 거예요, 저한테. 처음에 봉호 학당이었습니다. 저희 학당 이름이. 봉호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한번 개벽을 준비해보자 해서 그 개벽이라는 게 이 봉호 선생님이 절대 천지개벽을 주장 안 하셨어요. 자꾸 뭐 병이 돌고 지축이 틀어지고 이런 얘기는 봉호 선생님은 그런 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 우주에 별에 호생지덕이 가득하다. 사람 살리려는 기운이 우주에 꽉 차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죽을 리가 없다. 중요한 거는 도덕 문명으로 어떻게 인류가 전환하느냐다. 그래서 특히 황인종으로 도덕 문명을 상징하고 패도 문명을 백인종으로 상징해서 황백 전환이 올 거다. 지금 운은 백인종의 운이 황인종 운으로 이제 넘어갈 그 시점이다. 넘어오면 개벽이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얘기 듣고 기대했는데 이상하게 중국으로 바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상하다. 왜 한국을 지나쳐서 그냥 중국으로 가는 것. 그런데 신기하게 대단하시지 않으세요? 그 중국 그 큰 덩어리가 움직이는 거 보시면서도 반드시 한국이 주도한다고 계속 주장하셔요. 한중인이 서로 협력해서 이런 도덕 문명을 주도하는데 근데 중국이나 인도나 너무 덩어리 큰 나라고 한국이 주도할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얘기 들으면서도 이상했는데 지금도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런 포부를 갖고 주장하셨어요. 그분은. 앞으로 아시아가 다시 도덕으로 해서 한중인이 모여서 전 세계에 도덕 어떤 선언을 한다. 앞으로는 전 인류가 패도로 이렇게 다스리지 않고 왕도로 도덕으로 다스리는 시대를 열자 하는 선언을 한국이 주축이 돼서 한다 그래서 아주 진짜 배포가 크신 게 중국이 정치 잘해서 발전하는 걸 보시면서도 중국이 잘 되는 거 보니 너무 좋다. 이제 개벽이 다가오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중국이 잘 되면 긴장하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계셨으면요. 중국 잘 되는 거 보면
너무 좋아하셨을 거예요. 이제 한국, 이제 그 한중인이 다 같이 커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분은. 인도도 요즘 그 뒤로 많이 발전했죠. 돌아가신 뒤로도 더 발전했죠. 인도나 중국이 치고 올라왔죠. 그걸 못 보고 가셨는데 그 전에도 중국이 뭔가 잘 되는 거 보면은 아, 잘한다면서 이제 기대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데 그분은 이제 자기대로 이제 확고한 어떤 여러 가지 명상을 통해서나 고대의 계산법 같은 걸 많이 아셨어요. 고대에 계산을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법을 그런 거 전문하셨어요. 그런 예측법에 의한 결과라고 항상 주장하셨는데 아무튼 안 맞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 믿지 않는데 현실 가보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참고로만 하지 그걸 믿고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믿었다가 낭패 본 적이 있어서 그 뒤로 믿지는 않고 참고만 합니다. 그런데 큰 흐름을 읽어내는데 또 제가 예측해 본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예측한 걸 가지고 참고해 보면 재미는 있잖아요. 도움은 되잖아요. 그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앞으로 이 미래가 도덕 문명으로 갈 거라고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지금 중국이나 인도도 심각한 문제가 많죠. 도덕을 주장하기에는. 그럼 역시 그러면 한국밖에 답이 없는. 그리고 중국, 인도는 덩어리가 너무 커서요. 나라 전체를 도덕으로 바꾸기에는 너무 요원해요. 인도 요즘 계속 지금 이번에 어젠가도 또 성범죄로 15살 어린 소녀가 또 불타 죽었더만요. 그리고 좀 계급 낮은 데랑 결혼하면은 오빠들이 잡아다 죽이고. 말도 안 되는, 거기서 무슨 도덕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인도를 영성의 나라로 아시고 막 하지만 아주 제한된 부분이고요. 인도 나라 전체는 정말 기본 도덕이 안 돼 있는 나라예요. 중국도 그런 부분이 많지만. 그럼 여기서 도덕이 나온다고? 차라리 서양이 더 도덕적이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그런데 일단 한국은 숫자가 얼마 안 돼요. 한 5천만 되니까 해볼 만하던. 머리가 좋고 한국인들이 이해하면 한번 해볼 만하고 한 번씩 불 붙으면 뭐 집에 있는 금 들고 다 나오시잖아요. 뭔가 저력은 있죠. 그렇죠? 그때 뭐죠? 결혼 예물 다 들고 나오셨어요. 나라를 위해. 그러니까 이런 저력은 있는데 어떻게 불을 붙일 거냐가 저도 고민입니다만은 제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아무튼 한번 불이 붙으면 무서운 민족인데 그때 정확한 양심 철학으로 그분들한테 아이디어를 주고 지혜를 줄 수 있다면 무섭게 타오를 수도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잘 살아보세요 운동 이상으로 진짜 양심적으로 살아보세요 운동을 한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 희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예언을 봐도 지금 중국, 인도를 근데 나라는 강국이 됐지만 도덕으로 인도할 자질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공산당이 도덕으로 인도하기는 쉽지 않죠 지금. 한국 밖에는 지금 답이 없지 않나. 그래서 한국에서 답을 찾고 있는데 또 이상하게 답이 자꾸 나와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뭔가 우리 사명을 또 자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해볼 만한 때인 거고, 2040 또 4년, 5년까지는 지금 한 20년 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생을 아주 다 바쳐서라도 그때 뭔가 싹을 내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낸 싹을 이제 제대로 한번 키워보고 싶은 겁니다, 제 욕심이. 그러면 인류에게 뭔가 좋은 카르마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 작업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때 그 양심 운동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말 나중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역사책 보세요. 언제 어느 시대 양심 운동이 활발하게 퍼졌었다. 이런 때 드물죠.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뭘 얻고 안 얻고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심 운동을 인류가 물질명의 극치의 시점에서 정신명의 극치가 오히려 또 드러났었다는 거. 근데 이게 우주 공식이라 한 문명이 극치에 이르면요. 다음 또 다른 문명의 싹이 납니다. 음이 극에 이르면 양의 싹이 나요. 여기서 또 양이 시작되고. 이 물질명이 극치에 이르렀다. 이쪽이 물질이다. 이쪽이 정신이다. 그러면 또 정신 문명의 싹이 납니다. 신기하게. 재밌지 않으세요? 노자, 공자, 맹자, 주역 이런 게 2000년간 연구는 됐지만 제대로 풀려서 누구나 알 수 있게 된 적이 없는데 오히려 물질명의 극치가 되니까 그게 가능해지지 않나요? 인터넷이니 스마트폰이니. 수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올라와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그 주역이니 뭐니 그거 회통하기 어려워요. 그 책을 진짜 다 봐야 돼요. 다 읽고 외워서 검색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가지고 주역 몇 장 몇 절에 뭔 얘기가 있었지 이렇게 검색하지 않으시면 연구가 안 돼요. 지금 누구라도 아무리 어리석어도 검색어 치고 탁 치면 쫙 뜹니다. 이게 물질 개벽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한 20년의 짧은 시간에 20 몇 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유불선을 다 정리할 수 있었던 거는 인터넷 때문에. 안 그랬으면 못해요. 인터넷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올려줬기 때문에 가능해요. 서로 협업을 했고 물질명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앞으로 물질명은 더 발전할 거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문제고 무조건 육바라밀만 붙잡으시면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정말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다. 물질명이 발전하건 말건 육바라밀만 붙잡고 계시면 그 안에서 최선의 삶을 인간이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런 새로운 도전에 우리가 응전을 해 나가자 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 결과물은요 아주 찬란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사셔야지 재밌지. 안 그러면 막 그 인공지능한테 쫓기는 꿈꾸고 하실 거예요. 늘 불안에 떨고 인간이 뭐냐. 근데 뭐 하다못해 계산기 하나에도 밀리는데 계산기보다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계산기한테 지금 인류가 다 져요. 5,000원짜리 전자계산기 하나에 다 진다고. 이미 그런 시대에 살고 계세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연구하셔야죠. 그러려면 인간의 어떤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 인간은 기계랑 달리 뭐 하는 물건이다 하는 거. 우주에서 오는 양심의 어떤 명령을 온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존재다.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하드웨어적인 건 기계한테 당연히 밀리게 돼 있죠. 앞으로 계속. 인간이 빨리 달려봤자 KTX 이길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자동차 못 이기죠.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부수적인 부분을 가지고 증명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우주에서 이래서 인간이 필요하다 하는 거를 더더욱 확인해야 되는 그 시점. 그래야 인간이 또 살죠. 힘이 나서. 그리고 또 기계를 오히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큰 어떤 정신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철학적 기반이 없는 그런 힐링이라는 거 다 무시합니다. 일시적인 이안일 뿐이에요. 철학적 기반을 갖춘 힐링, 철학적 기반을 갖춘 어떤 그런 개벽, 그런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지 그게 인류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고 영원한 어떤 그 선업을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영원히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업을 지으려면 의도부터 양심적이어야 돼요. 안 그런 건 안 돼요.